경륜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부산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 잠시 언급을 해 드렸었는데요. 5경주하고 6경주까지 마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주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가운데 1경주하고 2경주는 다소 좀 배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수급 1경주입니다. 깝깝한 두 선수 추위평들인 김영건하고 문영근이 만났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경주를 끌어 나갈 만한 이주연을 과연 누가 물고 갈 것이냐, 이주연이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이주연의 시속으로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분명 김영권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마크형 선수들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태국에 의해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영권하고 문영근의 전략적인 타협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2경주입니다. 강진원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기량도 앞서 나가고 있어요. 요즘 선행 시속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선행력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강진원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경주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을 했습니다. 팀 선수인 이상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강진원이 이상현과 완벽한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파업파들이 5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자리 선정가 어려워요. 그 점 때문에 직전 경주처럼 힘을 쓰게 된다면 이상훈이 충분히 마크에 의한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경상 파워파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전 배당의 중심은 요즘 몸이 많이 올라온 김성근의 선전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3경주입니다. 이태원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이번 편성은 파업하지 않았었던 이태원하고 김동훈이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태훈과 김동훈이 협군 깨지면 정현우하고 성종환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성종환이 작전적에상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태훈이 고전하게 된다면 성종환도 배당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4경주입니다. 이진웅이 객관적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금정팀에서 배명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진웅, 김다빈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라는 점에서 김다빈이 때려주고 이진웅이 몰아가서 짧게 간다면야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힘쓸 수 있는 류근철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웅도 류근철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김다빈을 뒤다 붙이고 류근철과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이진웅의 류근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변수 있죠. 류근철이 때렸을 때 김다빈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진웅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배당 공략은 류근철 중심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경주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 경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수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권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결승전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문영인도 요즘 몸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는 점, 두 선수가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업했었던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협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추위평 들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있다는 점, 앞선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이주연밖에 없는데 이주연이 끝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영건도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고 문영인이 이를 활약해 나가면서 쉽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강급된 후 직전 경주 상당히 좀 노련한 경주운영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문영인이 김영건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쉬운 상대로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충분히 견제 가능할 것 같아요.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반대를 탈 수 있어요.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6번이 2번 앞에 두게 된다면 아무래도 6번의 뒷자리를 1번하고 3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1번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북광주팀 4번 이주연을 또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과 2번 수도권 연합에 의한 동반 입상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인 시속 자체가 느립니다. 4번, 6번, 2번하고 그 뒤를 뭐 1번하고 3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어차피 공태욱은 파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리 선정이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후미에서 재미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주연이 때려봐야 뭐 선발급 시속밖에 안 나오죠. 선발급 시속을 김영건, 문영윤이 기다리게 된다면 공태욱이 외선에서 저측이 반격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태욱이 넘어서게 된다면 뒤늦게 직선에서 추진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문영윤이라든지 김영건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 2번이라든지 5번하고 6번, 5번하고 2번이라든지 5번하고 6번은 좀 과감하게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측의 기회에 노릴 수 있는 공태욱을 중심으로 한번 5위나 5, 6 경주권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썩어도 준치입니다. 득점 인정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속 아닙니다만 대부분 파워파들이기 때문에 김용건이 작전적 예상은 유리할 것 같아요. 6번, 2번 쪽 우선하실 때 6번,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승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진원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청평팀 이상현을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청평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선수가 강진원하고 이상현하고 강진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업했던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강진원이 자리 선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일단 자리 선정하고 그 뒤를 7번하고 3번이 자리 잡거나 3번, 7번으로 자리 잡고 이렇게 후미권 깔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주석진이 있기 때문에 강진은 자리 못 잡을 가능성, 후미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선에서 때려줄 선수는 황영근이 있고 김성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주석진이나 정영규가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강진원이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직전 경주도 서둘러서 힘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상현이 막혀 나간다면 직선차 충분히 마크 정도는 충분히, 추입은 몰라도 마크 정도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현이 직전 금요 경주 때 때려서 버텨냈어요. 물론 시속은 11초대 8 중후반 나왔습니다. 그 시속을 강진원이 견제 나간다면 황영근, 김성근 넘어서지 못하면서 주석진, 정영규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전 청평팀의 협공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팝과 비팝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더욱더 협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전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을 7번하고 3번,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석진이 동갑내기 친구이긴 합니다만 정영교가 발주대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정영교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3번입니다. 7번하고 1번이요.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청평팀 완승 쪽에 7-3-7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요즘 김성근이 선행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황영근이 때리고 김성근이 몰고 가죠. 주석진, 정영규 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강진원과 이상현이 자리 잡지 못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황영근을 김성근이 제대로만 활용해 나간다면, 요즘 몸이 많이 올랐습니다. 김성근 인터뷰에서 만나보니까 몸싸움이 싫어서 선행력 발휘해 나갔는데 경주가 잘 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김성근이에요.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황영근이 때려주고 김성근이 몰고 와서 살짝 잡아나가거나 김성근의 뒤를 4번이 말고 가게 된다면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6번하고 5번이 나올 수 있습니다. 6-4와 6-5 경주권, 6-4와 6-5, 6-4와 6-5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6-4, 6-5 노림수를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강진원과 이상현이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강진원이 서두르게 된다면 이상현 충분히 마크 가능할 것 같아요. 7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발주대 좀 살려나갈 수 있는 정영교의 후미 마크 정도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승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이태원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시속감적인 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태원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태원 입장에서는 이태원은 파업하지 않았었죠. 그 점 때문에 파업하지 않았었던 김동훈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동훈도 파업파들이 많은 경주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이번 편성도 파업파들이 분명 많긴 합니다.
하지만 김동훈하고 이태원이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풀러덩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반박의 지점에서는 이태원이 김동훈 달고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1번입니다.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의 받아올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성정환이 이런 편성에서 상당히 강해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 정도는 3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위라고 37경주권 두 차권 파업하지 않았었던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경주의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태원도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 마크페 합기니까 고전하면서 죽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이런 편성에서는 지방 경주에서는 성정환이 타이밍 잡아 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정환이 가게 된다면 정현호가 후미 마크에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뒤늦게 이태원 마크에 나갔다가 김동훈이 외선 라인 반격 시도에 나간다면 7번과 1번 정도는 이태원 중심으로 강력하게 경제 중심으로 배당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위하고 7일 노려보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뭐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이태원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뭐 파파들이 대부분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파파하지 않았었던 김동훈 달고 쏘기만 한다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요. 3일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성정환이 좀 더 낫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뭐 이진웅이 객관장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진웅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금정팀에서 배민구가 훈련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진웅, 배민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진웅도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직전 회차 특별 승격기에 살려 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뭐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거예요. 같습니다. 이진웅이 직접적으로 힘을 쓰기보다는 김다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뭐 전략적인 연합 가능합니다. 김다빈도 시속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김다빈이 때려주고 5번 이진웅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간 5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6번입니다. 5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시되, 류근철이 힘을 쓰고 이진웅이 몰고 와서 짧겠다는 경주도 가능하죠. 김다빈을 뒤에다 묶고 7번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5번, 7번 두 차권 5번과 6번 쪽에 5번하고 6번 쪽에 먼저 우선 하시되 5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가 있죠. 7번이 때립니다. 6번이 몰고 가죠. 5번이 막혀 나가는데 7번의 시속감이 좋아요. 김다빈이 넘어서려고 하다가 이진웅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류근철도 타점 잡고 때리면 11초 단 중반까지 끊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점 때문에 류근철이 그대로 버텨낸다면 최근형 마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형 7번과 1번, 7번과 6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7일하고 7, 6경 주권 정도는 7일하고 7, 6경 주권 정도는 류근철도 박준성하고 훈련하면서 시속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점 때문에 7일하고 7, 6은 노림수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뭐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5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6번 쪽 주력 승부예요. 5번과 7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력은 마크 되면 따라 나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동규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복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하긴 합니다만, 뭐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재성 선수의 사촌이죠. 정덕에게 계속해서 둘이만 훈련하면서 많은 자신감 쌓아지고 있는 강동규, 직접 때려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강동규가 때리기보다는 이번 최성국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강동규가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을 했었던 두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번이 때려주고 5번을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의 뒷자리를 놓고 전장윤이 막해 나가거나 장경동이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성국의 뒷자리를 장경동이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사이로 강동규가 들어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장경동이 막혀 나가는 5번과
3번이 차선으로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입니다. 5번하고 3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5번하고 2번 전략적인 연합 쪽 매우 기대되는 5번하고 2번 전략적인 연합 쪽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최성국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최성국이 장경동 활용이 나가고 장경동 뒤다 붙이고 이규백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강동규가 전장현 충청권 선배 상계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강동규가 고전하게 된다면 2번하고 3번의 연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의 시속감만 좋다면 2번도 몰고 짧게 따는 경우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2, 3하고 2, 4 경주권 정도는 2, 3하고 2, 4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간만에 강동규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과 2번 동반 입상 파업했었던 두 선수라는 점에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최성공이 버텨내지 못하면 장경동도 요즘 많이 몸이 올라왔어요. 5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영민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영민의 강공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박민호를 의식한 견주냐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에다 두고 활용해 나가면서 짧은 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민호도 이런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힘을 쓰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2번을 활용해 나갈 직선 취입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7번의 뒷자리는 2번이 마크해 나가면서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전략적인 연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영민도 짧긴 합니다만 짧은 저치기 정도는 가능하죠. 박민호도 무리하게 욕심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의 뒤를 마크해 나가는 선수 오히려 박민호가 앞장서게 된다면 그 뒷자리는 김승현이 물고 갈 가능성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2번하고 5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7번이 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박민호가 때리게 된다면 뒷자리는 김승현이 물고 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7번하고 5번 차선으로 7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영민의 기세가 분명 좋긴 합니다. 하지만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소 좀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자칫 타겟을 잘못 선정해서 고전하게 된다면, 무너지게 된다면 박민호가 어부지리로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도권 연합위한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이만직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2번하고 5번이나 2번하고 3번 취평인 이영민이 고전하게 된다면 2호나 2, 3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가 이런 편성에서라도 이영민이 짧게 저치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 점 때문에 7번 중심으로 2번과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2번이 때리면 5번이 마크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도움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어레싱 경륜왕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과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